네, 반갑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이죠. 네,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네, 약간 혼조 양상 보였습니다. 썩 좋진 않아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6 내렸고요. S&P 500은 0%네요. 네, 그리고 나스닥은 0.5% 상승 마감. 나스닥은 이제 기술주가 좋아요. 엔비디아가 5조 달러 돌파하게 되면서 분위기 좋았고, 전체적으로 기술주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많이 개선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FOMC 발표 이후에 뚝 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좀 일어났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졌는데, 금리 인하 안 한 거냐? 아니죠. 금리 인하 했어요. 했는데 12월에 금리 인하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불투명하다. 네, 불확실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컸고요. 점도표도 일단은 한 번 정도 더 내리는 것으로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하도 그냥 무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매파 연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부담 요소를 좀 가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은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기술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많이 들썩거릴 것 같은데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죠. 정상회의에서 관세가 최종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수혜를 많이 받게 되는 종목들이 생깁니다.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이제 자동차가 되겠죠. 15%로 바로 관세가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조선협력을 1,500억 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수주와도 바로 연결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조선주. 그다음에 원전 협정을 다시 한번 해보자. 개정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전주 또 불 붙을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원전에 대한 그런 협정들이 개정이 된다라면 원전주들은 다시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무관세로다가 진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해주겠다. 야, 이거 뭐 완전 선물 보따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관세 내용들도 같이 좀 알아보고요. 오늘 약간, 괜찮은, 그런 계좌 상황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기다려 좀 하면서 우리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뉴스를 한번 대충 쭉 훑어보시면, 뭐, 지주사들 움직임도 나오는 모습 있죠? 뭐, 두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거, 엔비디아, 사상 첫 시총 5조 달러 돌파. 야, 이거 엄청나죠? AI 기술 생태계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조 달러 선을 돌파했다.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총 5조 달러는 세계 3위 경제대국인 독일의 명목 국내 총생산 GDP를 넘어서는 구조다. 그런 정도 규모가 된다. 자, 독일의 GDP보다도 엔비디아 기업의 가치가 훨씬 크다. 와, 세계 3위예요. 근데 문제는 세계 3위. 1등은 누구죠? 미국, 2등은 중국, 그 다음에 독일인데 미국, 중국 다음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분이고, 자,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거품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멀었다, 갈 길이 멀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와, 이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젠슨항이 이제 이번 에이펙에서 그 선물을 준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선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더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가장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가장 두껍죠. 그래서 HBM4에 대한 어떤 공급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까지도 같이 뭐 엮여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이슈가 나올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나온 게 없죠. 근데 요게 한 번 또 나오게 되면 들썩거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배당금도 사상 최대치로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죠. 물론 이제 배당은 얼마 안 돼요. 성장주들은요.
배당을 줄 게 아니라 열심히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배당금 뭐 주당 300 얼마잖아요. 350원. 네, 분기 배당이지만 350원. 그 뭐 4분기 다 이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1,500원이 안 되잖아요. 1,500원이 안 되면은 지금 주가가 50만 원 넘는데 1,500원이면은 거의 배당금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많이 주고 있다. 배당금을 늘렸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죠.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래서 주가가 후끈후끈한데 네.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나오는 것은 계속 눈에 걸려요. 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죠. 외국인들은 대체적으로 매도를 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던지면은 개인들이 받아요. 근데 딱 그 형태의 모습이 지금 하이닉스에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반도체 랠리가 끝난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뭐를 보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약간은 네,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주의는 해야 돼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오르죠? 그럼 일단 놔두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심조심 하면서 보자. 뭔가 변동성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좀 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6천만 원어치 10만 5천 원에 매수하신 6천 원의 주식을 아니요. 6천만 원 정도. 10만 5천 원에 6천만 정도 매수하신 분이, 평균 그 평가 수익률이 다 합쳐가지고 이제 3억 원이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6천만 원어치 샀는데 3억이 넘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에 샀지? 우리가 8만 원대에 샀으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들고 있다라면, 네. 여러분들, 거기,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 평단가가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우리도 8만원대부터 사가지고 한 11만원 정도 되나? 네, 10만원, 10만원쯤, 10만원, 11만원? 조금 더 올라가면 12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 뭐, 우리는 이제 매도를 어느 정도 쳤지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수익률이 이게 보통이 아닐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자, 축하합니다. 자, 반도체는 어쨌든 당분간 더 가야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 미국의 연준이 지금 그 금리를 인하했는데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느냐? 12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뭐랄까 약간의 그 방어 정도 역할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뭐 매파적인 해석이다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금리를 올해 한 번밖에 안 내릴 거라면 이번 달에 내리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네. 이번 달에 내리지 않고 12월 달에 내리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달에 내렸죠. 연속적으로 내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그 12월 달 같은 경우는 저게 있잖아요. FOMC에서 뭐가 있느냐. 점도표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얼마큼 낮추겠다, 뭐 등등. 그래서 약간 이제 중요한 FOMC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볼 것 같고, 일단은 좀 보자고요. 네. 그래서 요거 보게 되면 12월 금리 인하를 예상해 온 것에 대해서도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 간 강한 견해차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 12명의 위원이 있죠. 여기 써 있나요? 또 12명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데 자, 12명의 위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10명은 금리 인하에 동의를 한 거고요. 한 명은 이제 2명이 이제 이번 금리 인하에 반대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자, 요거가 뭐냐면 이 2명 중에 한 명은 뭐냐? 동결해라. 안 되겠다. 근데 이 한 명은 뭐냐? B컷을 쳐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2명 중에 11명은 금리 인하를 한 거죠. 그 중에 한 명은 B컷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고, 한 명은 동결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여기 써있네요. 제프리 슈미드, 이 사람이 금리 동결 의견을 냈고, 스티브 마이런 연준 이사는 B컷을 해야 된다. 얘는 지금 트럼프의 경제 책사를 불린대요. 자, 그런데 지금 연준은 이제 파월의 시대가 곧 끝나잖아요.
파월의 시대가 곧 끝나게 되면 트럼프의 시대로 잡아먹힐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금리가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이 모든 게, 이 모든 기대감이 이제 내년도 초반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그다음부터 이제 뉴스들을 여기서 한번 볼까요? 네. 상호관세 협의라고 되어 있죠. 상호관세 협의.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자, 상호관세 15%로 됐고요. 자동차 낮췄고, 현금 투자는 연상한 200억 불로 해가지고요. 네, 한 10년간 나눠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뭐 다들 뭐 생각이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것만큼 좋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잘 보세요. 한미가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는 200억 달러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200억 달러씩 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년입니다. 10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5대5의 수익률을 얻는다. 자, 일본이 지금 얼마 내고 있죠? 네, 5,500억 달러에다 얘네들은 선불 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본이 지금 살짝, 네, 빈정이 좀 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중에 하나예요. 자, 상회 관세율은 15%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바로 15% 내려갑니다. 자,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어요. 실적이 지금 좀 안 좋게 나옵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실적은 좀 안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에서 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요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온 이유는 당연히 관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관세에 대한 비용이 1조 원이 넘는데요. 이게 소급이 될 것인지, 네, 가능성 있잖아요. 네, 가능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이니까 이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가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대부분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서 그러면 뭐 더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시간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자, 급등 포지션 그대로 유지할 것 같긴 한데요. 아마 실적과 어우러져서 또는 재료 노출 등등등 또는 정고점에 대한 어떤 이 신고가 나올 수 있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우러지게 되면 또 차익 매도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네, 관세 협상이 잘 되고 나면 일단은 네, 홀딩 유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배당도 받아야 되잖아요. 배당도 받아야 되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난 그래서 수익을 챙겨야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팔아먹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네, 그냥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 네, 지금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미 관세 협상 이미 완전히 끝났습니다. 네, 완전히 끝나서 이렇게 적용이 된 거고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뭐냐?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 근데 여기서 조선업 협력이 1,500억 달러입니다. 와, 죽이지? 네, 죽이죠. 그래서 1,500억 달러의 조선업이 이제 구축이 되게 되면 조선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거나 미국과 협력하는 단계가 조금 더 공식화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조선주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하나 있나요? 이거. 네. 핵 잠수함 확보 공식화. 네. 핵 잠수함 확보 공식화. 트럼프 공감 토대. 자, 핵 잠수함이 나타나게 되면은 지금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잠수함 쪽은 하나오션하고요. HD 현대중공업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만 보시면 되는데, 야, 이거 핵잠수함 건조, 그러면 잠수함 관련해가 예전에 어디였죠? 캐나다 쪽 잠수함 그거 해가지고 현대중공업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죠? 자,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붙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미리 반영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선주 쪽에서도 잠수함 관련한 부분들,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핵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연료를 확보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전 쪽도 같이 또 포함이 돼버립니다. 그다음 원전 해체, 원전에 대해서 이제 농축 우라늄을 연료하게 되면은 이제 뭐 해체 쪽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쪽에 대해서 뭔가 방사능에 대한 어떤 보안 장치를 하는 그런 쪽. 뭐 그래서 원전 기다대 쪽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전이죠. 원전 한 개 하고요. 그리고 소형 원자로
SMR이죠. 요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선 쪽에서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뭐 다른 중공업은 잘 모르겠어요. 네, 잠수함 쪽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뭐 다른 중공업들은 이제 이 마스가 네,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수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조선 기자재 이런 쪽 다 포함되고요. 근데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 일단 치고 넘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의약품 이런 쪽은 뭐 무관세로 일단 가보자 이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이쪽도 넘어갈 수 있죠. 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만보다는 대만보다 이제 더 높게 관세를 받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얘네들이 관세 못 올립니다. 잘 아시잖아요. 네, HBM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지금 엔비디아 젠슨항이 와서 선물 보따리 풀겠다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냥 다 쭉쭉쭉쭉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시총 상위로 계속해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융투자가 왜 이렇게 지가 입던 빤스도 팔고 남의 빤스까지 벗겨갖고 주식을 이렇게 사들이고 있을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뭔가 냄새가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네, 미친 게 아니면 뭔가 대단한 소스를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다 나온 거네요. 네. 확실히 금융투자가 매매할 때는 이 단기적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미친 듯이 산다는 것은 대단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야, 아무튼 그런 내용들. 야, 이번에 네, 확실히 이 한미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은 것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3,500억 불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줘야 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 정도면은 상당히 대박으로다가 네, 잘 해놓은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는데요.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죽지색 코스피에 증권가 5천까지 파격 전망 5,000포인트 그냥 넘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고, 자,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유례 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3년 예전에 그 기억나시나요? 제가 2003년에서 2007년도까지 있었던 대세 상승의 큰 상승 랠리가 좀 많이 비슷하게 보여요 라는 얘기를 예전에 해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뭐 상관없고요. 네, 기억하시면 네, 그 부분들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큰 대세 상승의 랠리가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게 되면요, 주가 상승 랠리가 뭐 보통은 이제 짧게 지나가면은 네, 18개월, 네, 1년 반 정도 사이클 그리고 다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대세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되면 보통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1년 반 정도 바닥에서 다지고 치고 올라간 구간 생각했다 치더라도 아직도 네, 한 1, 2년 정도,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는 랠리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대세 상승으로 간다면요. 그래서 내년도도 이렇게 되면 대세 상승 랠리로 봤을 때 내년도도 그러면 대단히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도 막 빵빵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왜 욕심내면 안 되느냐? 저것도 올라가니까 저것도 살래요. 이것도 올라가니 이것도 살래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또 이 자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놓은 종목들은 다 올라가겠지만 여러분들 모든 종목을 다 살 수 없습니다. 많이 사면은 그 안에서 빵빵 터지는 게 나타날 수 있는데 자금의 한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게 어렵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고요. 어떤 업황이 올라가는지 어떤 업종이 올라가는지를 잘 선택해서 그쪽에 비중을 실어주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적당하게 비중을 잘 실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크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자동차, 현대차, EUB 이런 거, 네, 역사적 신고가 나오잖아요. 한 2번 뒤집어지고요. 하이닉스 2-3번 뒤집어지고, 또 그 다음에 삼성전자 2번, 뭐, 10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지고, 현대차, 뭐 이런 거. 우리 ST7 한번 봐보세요. 지금 현대모비스는 우리가 팔아먹었지만, 다른 것들 봐보세요. ST7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언제부터 얘기한 거죠? ST7이 2023년인가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ST7 7 종목 얘기해가지고 그것만 모아갑시다. 분명히 여러분들 대박 터집니다. 자, 대박이 다 터졌죠? 네.
2배씩 다 올랐잖아요. 2배, 뭐 3배, 뭐 엄청나게 올랐죠.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지만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그 종목군들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계좌가 2배 이상, 3배 이상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시드머니를 키우고 그리고 나서 뭐 분산을 더 늘리든지 그런 것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시장이 이렇게 좋은 시점에서는요. 일단은 대형주 위주의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장이 올라갈 때 대형주 먼저 움직인다. 근데 장이 조금 주춤하거나 변화가 좀 생길 때는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게 될 테니까 그 시점에서 또 갈아타면 되는데 아직도 개별주에만 너무 매달려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요. 시장은 축제인데 나는 별로야.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 흐름 잘 보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대응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건 오늘은 뭐 미국 증시가 약간 침울한 분위기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주 난 모르겠고 달려버릴 거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지금 업종 딱 그냥 구분지어서 보면은 뭐 로봇도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 네 반도체 일단은 기대감 계속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잠수함 관련한 종목군들, 원전 이런 식으로 해서 포함될 수 있는데 자 원전은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뉴스가 뭐 있었는데 원전은 이제 재협상이 일어나게 그 원전 협정에 대한 부분들이 개정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다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거 개정 일어나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개정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관심 가져야 돼요. 왜냐면 원전 쪽에서 나타나는 거 전력기기 쪽 아시죠? 전력기기, 원전 이쪽은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 AI 발전에 따라서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뭐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원전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별로 관심 없으니까 관계 없으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수혜가 좀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증권가에서도 지금 연내에 주가 더 올라간다. 5,000포인트 올라간다. 뭐 1년 안에 5,000포인트 넘어간다. 6,000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그냥 이제 그 뭐죠? 가만히 큰 거 하나 준비해 놓으세요. 갈코리하고요. 돈 긁어서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담으면 손으로 담기에는 너무 많을 거예요. 네. 돈 세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네. 밤 샌다니까. 그래서 좋은 기회에 최대한 많이 보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네, 그걸 가지고 버틸 수 있습니다. 좋았던 추억으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모두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아주 좋은, 네,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이 기운을 최대한 내 쪽으로 끌어당겨다가 돈을 끌어모으는, 네,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